안녕하십니까, 한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물론 기다리시지 않으셨던 분도 있겠지만 기다리셨으리라 믿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성서 주석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서 주석이란 책이 쉬운 책이 아닌 것만큼이나 소개해드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어떤 책이 좋다, 이 책이 좋다, 저 책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먼저 여러분에게 주석이란 어떤 책인가부터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석은 성경을 보기 위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시리즈 주석을 이제 시작할 때 미국에서 이렇게 합니다. 일단 에디토리얼 보드, 그러니까 그 저명한 학자 몇 명이 모여요. 구약이면 몇 명, 구약 몇 명, 신약 몇 명 이렇게 쭉 모여서 출판사와 함께 어떤 주석을 출판할 것인가를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석이라는 게 그냥 주석을 낸다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떠한 형식의 무슨 목적을 위해 주석을 출판할 것인가를 회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한 다음에 각지에서 자기의 나와바리에 맞는, 그죠? 자기 나와바리에서 능력자들을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계약을 합니다. 주석 계약을 하면요, 보통 기본적으로 5년에서 6년까지 주석을 집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석을 쓰는데, 나 이제부터 주석을 쓴다, 사인했다, 자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주석을 써야지, 이게 아니라요. 이미 그분들은 기본적인 주석을 쓸 준비와 자료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집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석을 하기 전에 주석을 쓸 수 있는 학자들은 어떤 학자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신학교에서 어떤 뭐 고린도전서면 고린도전서, 로마서면 로마서, 창세기면 창세기를 가지고 단연간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 세미나를 계속 해왔던 학자들입니다. 여기서 세미나라는 게 뭔가 하면 일단 창세기 1장부터 뭐 3장까지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다 원고를 쓰고 수업 시간에 그 원고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또 학생들한테 또 발표를 시켜서 그들의 생각을 듣고 이러면서 단연간 계속적으로 그 성서의 창세기면 창세기에 대한 이해를 이만큼 쌓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내는 것이 바로 주석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석이 쓰여지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주석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러 가지 주석이 나와 있는데 주석마다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목적에 맞게 여러분한테 주석을 말씀드릴 거예요. 가장 제일 먼저 주석에 커다란 3개의 종류의 주석이 있습니다. 4개를 합시다. 네, 4개를 합시다. 4개의 종류의 주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보통 테크니컬이라고 얘기도 하고 크리티컬이라고도 얘기하고 크리티시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고도의 성서를 읽기 위한 고도의 자료들을,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자료들을 아주 집약시켜 모아놓은 그러한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석은요, 기본적으로 설교를 하려는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학자들, 그러니까 학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는 그 성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고 이 성서의 원문과 원문에 입각한 어떤 연구 자료들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석서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에 관심이 있다면 다 사실 필요 없지만 한 시리즈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하다 보면 다른 주석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걸 이 주석이 채워주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헐마니아 주석이 있습니다. 헤르마니아 주석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주석이죠.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건 클라시안스하고 파일리몬,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죠. 헤르마니아 주석은 제가 뭐 특별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석은 그야말로 스칼라스틱, 그러니까 학자적 주석으로는 최고로 정평이 나 있는 주석입니다. 그래서 헤르마니아 주석의 특징은 뭔가 하면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정보에 비해서 책이 두껍지 않아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기에 좀 더 지면이 많게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 뭐 워드 뭐 비블리컬 커멘터리나 뭐 앵커 바이블 커멘터리 같은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 양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헬마니아 주석은 정말 중요한 자료들은 쫙 나지만 그야말로 서머리 스타일로 척척척척척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해하고 이 주석의 가치를 알려면 어느 정도는 훈련이 좀 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한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장황한 설명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핵심만 쫙쫙 찌르면서 가는 이런 정말 짝짝 달라붙는 말이 있는 그런 엄청난 시리즈죠. 이게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학자를 바꿔가며 새로운 주석들을 내어놓는 이 헬마니아 시리즈야말로 여러분이 성경을 어떤 분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를 이제 고도로 준비하고 공부한다고 한다면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을 소개하지만 너무나 간결하게 소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알기 조금 힘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주석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헬마니아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지만 그래도 학문적인 성격이 강한 주석들입니다. 워드 비브리컬 커멘터리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앵커 바이블 있고요. 앵커 바이블 그리고 인터내셔널 크리티컬 커멘터리라고 해서 ICC 커멘터리가 있죠.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다시 새로운 그 판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자들이 내고 있죠. 그래서 이 ICC 커멘터리가 헬마니아 이번에 완전히 완간이 되면 아직 좀 멀었지만 완전히 나오면 헬마니아 주석까지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굉장히 학문적인 주석으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 네 권의 주석들의 스타일은 뭔가 하면 아무래도 critical engagement 그러니까 비평적 접근이 강하고 그리고 최신의 자료들을 소개하면서도 아주 테크니컬,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 강한 그런 주석들이죠. 그래서 이런 주석들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정도를 가지고 계시면 적어도 그쪽 부분은 커버를 해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사실 때는 예를 들면 앵커 바이블이나 워드 비브리컬 커멘터리나 헬마니아 주석은 여러분이 지금 클릭하셔서 아마존에 하셔서 그걸 오기를 기다리시고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거를 사시는 것보다는 라비블에서 주문을 하시나 라비블에 오셔서 책을 직접 보시고 거기서 사시면 아마존에 사는 것보다 더 싸요. 더 쌉니다. 그리고 와서 비교해보고 비싸면 안 사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그런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책들은 다분히 크리티컬 인게이지먼트가 좀 강한 것이고 그 중에 좀 더 부드럽게 학문적 주석을 충족하면서도 좀 친절한 설명들이 있는 책을 본다면 워드 비브리컬 커멘터리하고 또 앵커 바이블 커멘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많이 접해보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고린도전서에 관심이 있어서 고린도전서는 한번 봤는데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학문적이면서 그리고 그 학문적이면서도 좀 친절하면서도 Greek Testament 그러니까 그리스판 그러니까 원문 신약 성경에 더욱 더 치중한 그런 주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낀 것은 그릭 텍스트에 더 많은 관심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릭 텍스트가 어떻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때까지 이런 해석들보다는 이런 해석이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비평적 그릭 텍스트 읽기가 좀 많이 강화된 반면에 전체적인 성격은 좀 조금 친절한 그래도 좀 친절한 편. 그렇지만 학문적 주석으로. 그러니까 저라면 여기 있는 걸 하나 고르겠는데 한번 오셔서 여러분 이것도 고민해 보시면
로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롱네커가 썼네요. 그러면 일단 퀄리티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리즈 주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면 시리즈 주석을 하시면 그게 제일 안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바울에 관심이 있으니까 바울에 대한 주석을 쓰는 학자들은 눈이 낯이 익잖아요. 그렇지만 계시록까지만 가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공동서신만 가도 잘 몰라요. 그러면 그 학자들을 다 연구해서 어떤 학자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시리즈 주석이 도움이 돼요. 홀마니아 주석을 쓴 사람이면 무조건 대단한 사람인 건 틀림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주석은 사람 이름은 보고 내가 이 학자를 좋아한다 싶으면 그 주석을 사는 것이 좋으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존에서는 구별도 할 수 있고 읽어볼 수도 없는데 라비블에서는 오셔서 보고 사실 수 있고 가격도 아마존에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가격이나 거기서 돈을 지불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큰 혜택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좀 테크니컬한 비평적 접근의 주석을 넘어가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 복음주의적인 그런 주석인데 아무래도 우리 나라의 신학적인 조류를 볼 때는 가장 트렌드가 강한 주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개의 주석을 말씀드리는데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그죠? 그러니까 보통 NICNT라고 하죠. 저는 NICT 이렇게 근데 자꾸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거를 분명히 미국에서는 이걸 편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니크트, 니근트, 닉트,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지만 NIC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영어 이제 앞에 거 빼서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요. NICNT, 그죠? 더글라스 무, 이 이름만으로도 뭐,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이 베이커 엑세제리컬 커멘터리가 있죠. 이런 그리고 하나가 더 필라 New Testament Commentary, 필라 Commentary. 이 세 가지가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는 가장 트렌디한 주석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자들이 섭외를 잘하는지 이런 분들은 함께 몰려다니는지 학자들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다고 하는 건 저는 조금 진보적이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약간 그 복음주의권에서 좀 비껴나와 있는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제가 이런 주석을 읽어봐도 크게 제가 보기에 그 불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균형이 잡혀 있는 주석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주석들의 특징은 크리티컬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비평적 접근보다는 엑세제리컬, 그러니까 주석적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그걸 엑세제리컬을 주석으로 표현했는데 그보다 서기적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문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접근, 거기에 플러스 현대의 여러 가지 어떤 신앙 공동체에 맞춰서 더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주석은 학문적인 그런 그 만족감도 주면서도 설교에도 어느 정도 사용될 수 있는 주석들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와 성경을 나눔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도 제공하는 어느 정도 균형 잡혀 있는 그런 주석들이고 일단 학자들도 믿을 만한 학자들을 대부분 섭외한다.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세 주석은 보통 한국에 있는 어느 정도 주석을 아시는 분들이나 성경에 관심 있는 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겠고 이게 약간 장사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석을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마 이 주석들도 곧 나올 거예요. 번역해서 번역자 주석을 번역하는 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만큼이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주석은 어떤 주석이냐? 한글로 번역이 잘 된 주석이 제일 좋은 주석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꺼운데 보면 이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페이지 있는데 막 이게 무슨 동사가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 헷갈리면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주석은 뭔가 하면 한글로 번역이 잘 돼 있는 주석인데 이렇게 두꺼운 주석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두꺼운 주석을 번역하려면 번역자에게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적어도 저는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줘야 되거든요. 이 정도 주석을 제대로 번역하려고 하려면. 근데 아마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1000만 원 주는 출판사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주석을 써도 1000만 원 안 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주석이 한글 번역으로 나오시면 여러분 그냥 이 유명한 주석이 한글 번역으로 나왔으니까 사야 되겠다고 냅다 사지 마시고 적어도 6, 7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좀 잘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 내가 창세기를 좀 잘 알면, 관심이 있으면 창세기 뭐 부분을 여러분 읽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가는지 읽혀지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데 좀 읽기가 힘들고 내가 이 부분을 아는데 이게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읽을 수 없는 한글책을 사느니 영어 공부해서 영어책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참, 말씀하세요. 그 한글 번역본 주석을 사셨다가 당했다 싶으신 적이 있으셨어요? 저는 안 읽어요. 아예요? 네, 아예 안 읽어요. 읽은 주석은 많아요. 지금 나오는 주석들보다는 워드 비브리컬 커멘터리 같은 거는 이미 다 나왔잖아요. 안 읽어요. 그 시간에 요 공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자가 나는 이건 이렇게 생각한다나 나는 이건 틀렸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건 맞다고 생각한다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절대 학자들이 나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자들끼리도 자기들 그게 있잖아요.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주석에다가 뭐 예를 들면 크랜필드의 뭐 이 해석은 뭐 내가 생각에 틀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면 크랜필드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크랜필드 제자들도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두고두고 욕먹는 일이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써요. 그런 뉘앙스를 줘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한글 그 번역 그 뉘앙스를 캐치해내는 게 주석을 읽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것 때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근데 한글 번역을 애매하게 해버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게 좋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얘기인지. 그렇죠. 그래서 주석같이 이 정도의 테크니컬한, 그리고 이 정도의 어느 정도 학문적인 그 무게가 있는 주석들은 여러분이 번역을 읽을 때 그 번역본을 살 때 꼭 읽어보시라. 그리고 영어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석 사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고린도전서 예를 들면 이게 로마서면 로마서 뭐 8장 1절부터 5절까지 설교하거나 페이퍼 쓰는데 거기만 필요하다 그러면 진짜 읽을 부분은 한 10페이지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영어가 되시면 이렇게 읽으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게다가 직접 그렇게 쓴 거지 않습니까? 자, 이 세 개의 코멘터리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코멘터리가 대표적으로 보통 exposition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exposition.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절한 설명. 그리고 설교할 때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무겁지 않은 지식들. 이런 것에 관심하는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대표적인 두 개의 커멘터리를 소개해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이 라비블에 오시거나 보시면 맨 처음 이제 preface 서문을 보시면 커멘터리의 서문을 보시면 서문에 이것이 엑세제리컬에 더 집중한 건지 엑스포지션에 집중한 건지 크리티컬 인게이지먼트에 집중한 건지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그야말로 엑스포지션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주석책이 필요해. 그러면 이 책 사시면 돼요. 이 책 사시면 돼요. 나는 학교도 다니면서 교회도 다녀. 그러면 뭐 필라나 베이커나 NIC 이렇게 사시면 되고, 나는 공부해서 학자적 학자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전 주석 한두 권 좀 읽어보셔야 되고, 그래도 내가 학문적인 관심도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구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책들 중에 사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설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expositors, 한마디로 이렇게 딱 요즘 우리 한국에도 약간 그런 제목들이 나와서 expository 뭐 이런 제목들이 나와요. expositions, bible, commentary. 그리고 이거는 아주 노골적으로, 좋은 뜻이에요. 노골적이라는 뜻이 아주 클리어하게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 두 권의 책이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건 이제 다분히 설교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이 세 권의 책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일단 가볍고요. 가볍다는 뜻이 두껍지 않다는 얘기예요. 두껍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퍼백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아주 웰 밸런스 돼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소개해드릴 세 권의 책은 학문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써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쓰지만 나름 어느 정도의 그 독해 능력이나 어느 정도의 그 교양이 있으면 성경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또한 그 뜻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의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이게 설교라기보다는 학문적인 관심이 지대한 주석이지만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지나치게 어렵거나 필요 없는 거는 나름 대가들이 쓰니까 좀 제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필라나 베이커나 NICNT 주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나라의 트렌드와 많이 복음적인 성격이 있다면은, 이것은 이제 이른바 미국에서는 메인라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오래된 그 교단들, 장로 교단, 프레스비테리안 교단하고 메토디스트나 이런 오래된 뭐 예일, 에머리, 뭐 하버드, 뭐 이런 학교들이 중심으로 된 오래된 그런 신학 전통적인 메인라인의 유명한 학자들이 쓰는 주석인 거죠. 좀 독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가 The New Testament Library에서 나온 주석이 나와요. 여기 주석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주석을 쓰는 학자들은 굉장히 쟁쟁한 학자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좀 신진학자들도 있고, 제가 주목하는, 그리고 전통적인 인터프리테이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펄스 코리티안 같은 경우는 헤이스가 쓰잖아요. 이분이 예일에 했었는데 지금 하버드 갔나? 그럴걸요? 그래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박학다식한 분이 이렇게 짧게 엑기스만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주석이죠. 그리고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레이먼드 컬린스가 쓴 세컨드 에디션, 이것도 약간 비슷한 성격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캐톨릭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가톨릭, 우리나라에서 가톨릭이라는 캐톨릭 퍼스펙티브가 강한 것들인데요. 뭐 이건 아예 뭐 캐톨릭 Commentary on Sacred Scripture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Sacra 하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Sacred Page라는 뜻의 라틴어인지, 제가 라틴어 잘 못해요. 몰라요. 라틴어인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스러운 문서 이런 뜻이죠. 이것은 Ancient Christian Commentary라고 해서 예를 들면 터툴리안, 뭐 이레니우스, 어거스틴,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크리소스톰, 이런 그 철치 파더 이후에, 그 철치 파더들과 그 이후에 그 중세 이전에 기독교의 유명한 설교가들과 그 지식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러면 고린도전서라고 하면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했던 걸 이렇게 편리하게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 두 개는 이제 캐톨릭 퍼스펙티브인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교가 강세기 때문에 여러분 카톨릭 신학자들은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카톨릭 신학자들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 유명한 레이먼드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캐톨릭 신학자거든요. 그래서 이 캐톨릭이시라면 캐톨릭 퍼스펙티브라는 그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거기에서 커멘터리가 나오는 거니까 관심이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깁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의 어떤 예를 들기 위해서 보여드리는데, 이게 단권 주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리즈인데 그 특징은 뭔가 하면 좀 얇고, 그리고 그 F.F. 브루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둘째 가라면서러운 바울 신학자잖아요. 그런 바울 신학자가 이제 책을 쓰면 이건 뭐 틴델 시리즈긴 한데, 이러한 시리즈는
이 전통적으로 유명한 커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에디터들이 아무리 쟁쟁한 학자라도 약간 자기 마음대로 그 커멘터리를 쓰면 빠꾸시켜요. 그러니까 우리의 커멘터리 시리즈의 목적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써라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강압도 놓고 몇 번씩 읽어보고 막 빠꾸시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좀 약간 좀 얇고 그리고 유명한 학자들이 쓰는 이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학자의 색깔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깜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FF 오히려 이건 하나의 시리즈라기보다는 이 브루스의 로마서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이런 책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일단 뭐 그러니까 길지도 않고 약간 가볍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그만큼 좀 덜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책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예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타일의 책들은 하나의 어떤 그런 단권 주석적인 이런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야말로 여러분이 시리즈를 다 살 필요 없는 거죠. 다만 그 시리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번역된 서기관의 반란이라는 쓴 이제 리처드 호슬리라는 학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아빙던 프레스에서 First Corinthians, 제가 관심 있는 고린도전서에 대한 이런 단권 주석이 나왔어요. 읽는데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기 생각이 그냥 쫙 그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성경을 그 고린도전서 읽는 방법이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책 같은 경우는 브루스 리라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 싫어하시겠죠. 전 이런 거 좋아합니다. FF 브루스 리. 하여튼 브루스가 보는 로마서의 그 퍼스펙티브가 처음부터까지 끊기지 않고 그냥 쫙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석에 대해서 만약 구입을 하신다면 일단 여러분이 학문에도 관심이 있고 이런 속에서 주석을 구입한다면 일단 테크니컬, 크리티컬 인게이지먼트가 있는 이러한 주석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한 권. 그죠? 만약 헬마니아 봤는데 마음에 들면 헬마니아 사세요. 그리고 뭐 필라 베이커, NICNT 뭐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 약간 복음주의적 그런 밸런스가 좋은 그런 주석 한 권. 그리고 설교에 관심이 많거나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런 애플리케이션, 엑스포지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한 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학자 단권 주석 한두 권 이러면 도서관 가실 필요 없죠. 그때부터는 그냥 그렇게 한 7권만 제대로 꽂아놔도 여러분 도서관 가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주석은 거기에서 학자의 퍼스펙티브가 있지만 자료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그 자료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3권을 이렇게 있으면 크리티컬 인게이지먼트 3권을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두 권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좋은 것만 주석만 고르는 것도, 그래서 그걸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도 진짜 그게 실력이거든요. 끊임없는 공부와 끊임없는 방송과 노력으로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